자, 그럼 이제 만인의사 추모 및 선양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은용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정유재란과 남원성 전투 그리고 코무덤의 역사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재란의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 총, 좀 떨어져 있네요. 만인의 총 부채하는데, 그리고 코모덤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메의 19페이지 이하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쓴 글이라서 혹시 오탈자가 있다든지, 그리고 남원성 같은 좋은 자료도 여기 와보니까 있어서 충분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충하기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의 왼쪽이 남원성 전투의 한 장면입니다. 오른쪽이 만인의 총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지도들이 고지도로 남아 있습니다. 제 콘텐츠는 이렇게 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진 정유 재란 약 6년입니다만 양외란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침략국인 일본은 1603년에 도쿠가와 에도 막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00년간을 계속하게 됩니다. 참전국인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는 명이 망하고 1616년입니다. 1616년에 청나라가 건국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장국이 돼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우리나라는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대신 세국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코무덤처럼 이와 같은 뒤처리를 전후의 뒤처리를 못했고, 결국 그게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에서 대중이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됐고, 그 고통의 결과가 결국 충분히 반성하고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의 남북 분단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정치를 잘못하고 국방을 잘못했던 이게 오늘날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에 먼저 저는 이걸 제기를 합니다. 임진왜란의 이 영웅 이순신 장군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가 양무호남하면 시무국가라. 만약 호남이 없으면 다른 곳이 그대로 견지를 하고 있어도 결국 사직을 담보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경상도는 문호고 전라도는 둔전 있는 부장이기 때문에 이 고장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순신은 해전 승리는 육지를 지켜야 가능하고 전라도는 경상도를 지켜야 이쪽 지킴이
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전라 자수사로 있던 이순신은 관내의 사원에 있는 승려들을 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의승수구를 조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과 순천 사이에 두치가 있는데 여기 한 사람 작전을 내보내고 그리고 구례와 하동 사이에 석주간이 있는데 석주간에 내보내고 그리고 남원과 함양 사이에 판량제에 거기에 다시 사람들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를 가는가 하면 전주와 거창 사이에 60년째를 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터널을 놓고 보면서 바다를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는 전라도는 큰 다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침략군이 일본으로 물러갔을 때 외장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외장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라도를 경량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경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유재란 1597년에서 98년까지의 대대적인 호남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전주와 거창, 남원과 함양, 구례와 하동, 순천과 광양 이 섬진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큰 다침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외장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전국 시행자 전 국토가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봉을 어디로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결국 조선에다가 침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목을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할 테니까 뒤를 비껴달라 하는 게 명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조선 팔도를 공략하는 것이었고 정유재란 때는 정명가도라는 그건 그대로 갖고 있었지만 전라도 공략해서 충청도로 나가는 것이 이네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이 정유재를 일으키면서 오른쪽에 사루 원숭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공은 코를 베어서 보내는 것으로 알겠다. 그렇게 증명을 하고 1597년 6월 15일에 명령을 하다합니다. 다음입니다. 임진왜란의 침략군의 병력과 게이넨이라고 하는 우키타 히데이에의 수집관에 오타 가즈 요시라고 하는 사람의 종군 의승이 있습니다. 조선 일일기라고 하는 크게 쓴 일기당이 있는데 그 일기당을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8월 6일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무장들이 광복하면 참으로 처절한 것이었다. 민간을 많은 것 두고 들도 산도 불에 탈 만한 것 모두 태워버리고 나아간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보이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짚고 매고 혹은 포로로 잡아 대통으로 턱을 고여 묶어 세워 끌고 왔다. 부모는 자식을 찾고 자식은 부모를 찾아 울부짖는 모양은 어떤 지옥도에도 그려져 있지 않는 비참함이었다. 8일 오늘도 또 보았다. 무엇을 하려는지 조선인 어린 아이를 묶어놓았다. 그 아래 손을 모아 탄원하는 양치를 그 자리에서 목 자르고 어린 아이를 끌고 갔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당시의 일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들과 산이 피로 물들어 있는데 쓰러진 어머니, 죽은 어머니입니다. 가슴을 젖히고 산 어린이가 전무덤을 빨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만인 의총입니다. 그리고 나서 석주간 의병들의 활동이 계속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량 103석을 석주대장소에 운반해 내렸으며 승군 153명이 제 의사와 함께 전투 중에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렇게 마주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화엄사 스님들의 얘기입니다. 그 화엄사 스님들의 얘기 속에 석주간에 요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부름의 승려인들 어찌 가리겠는가. 피가 흘러 강이 되니 푸른 물이 붉게 물들었다. 임금을 위해 몸을 버리는 것은 신하된 자의 직분이다. 돌 조각에 옛일을 새겨놓으니 청취의 길이 남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임진, 정유, 양, 외란의 포럼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책의 입안을 제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1604년 사신으로 일본에 간 사명유정은 300명의 상구를 데리고 오죠. 큰 역할을 했어요. 남원의 당길 심수관입니다. 초대 심수관과 이 삼평은 일본 도자기 문화를 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고시마에 가서 그 심수관가를 가보면 당시에 이 양반은 양반인데 상투를 꽂았던 이 것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남아 있어서 한국의 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련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찾아낸 인물입니다. 선조대왕의 큰 아들인 이매군의 장남이 이련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고승이 됐습니다. 일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동 출신 여대남, 당시에 아버지가 편지를 주고받은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저는 일본 사람들하고 피를 섞기 싫어서 결혼 안 하려고 승려가 됐어. 피를 토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부가 뭘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원성 전투, 이건 뭐냐 하니까 이 일련의 목만 남아있는 걸 제가 일본에 가서 찾아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평화의 상으로 만들어서 일본에 보낸 겁니다. 이게 일련상입니다. 남원성 전투 등 희생자의 코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말씀. 이게 뭐냐 하니까 일연과 일요의 스승인 일진대선사에게 보낸 송운, 사명유정이 보낸 글씨가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에는 사명유정이 쓴 글씨가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신수관을 비롯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도자기 꽃을 세계적으로 피운 사람들이 남긴 것입니다. 이 투각 같은 거는 심수관 14대 심수관이 원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와 같은 투각의 이 모습이 잘 새겨진 것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코무덤입니다. 이 코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오카야마현의 비젠시라고 하는 데는 생긴 미미즈카라고 그래가지고 천인 비총이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에 오카야마현 쯔야마시의 미미지조라고 하는 귀지장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또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오늘날 뒷마루를 못하고 그대로 있다. 코무덤 안내판 중에 이 부분만, 이건 옛날 겁니다. 최초에. 그래서 아주 의시닥닥하게 아주 자랑삼아 적어놨는데 지금 현재의 안내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이 전쟁은 조선 국민의 뿌리 깊은 저항으로 인해 일본군의 패퇴로 끝났으니 전쟁 중에 피해를 당한 조선 민중의 순환은 역사의 교훈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새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의후 재난 때 코백이 영수증입니다. 지금도 영수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옛날 거니까가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리고 이게 코백이의 당시에 몇 개 참 이수광의 지봉유세를 보면 당시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코가 없는 사람이 있다. 예, 그냥 코백할 세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남원보 관련된 겁니다. 시장님, 의원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8월 13일에서 15일 날 한 건데 9월 13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각 장군들한테 내려보낸 감사장입니다. 이게 당시의 감사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작전들이 전부 남원성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영원을 모시고 가야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토의 코무덤은 왜 기무덤인가? 하나스카를 왜 미미즈카라고 했는가? 그런 얘기인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스카는 하나스카 코무덤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하야시 라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광 출신 강항, 수훈 강항 선생한테 스님이었는데 유학을 배우고 머리를 기르고 속퇴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조선 유학자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 통신사 숙소 근처에 이 코무덤이 있는데 이것을 기무덤으로 얘기를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무덤 봉합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92년에 삼중 스님이 비젠시 코무덤을 부안 후보지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때도 이게 혐오 시설인데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96년에 교토 방문할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삼중 스님과 여천시장 정채호 제 친구입니다만 장사홍 거북선 연구소 소장 그리고 풍수사의 손민석우 씨와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일본 승려들 중에
이걸 빨리 봉안해드려야지 이렇게 400년 이상 이렇게 놔도 되겠느냐. 그렇게 협조해 주는 사람 제법 있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제가 갔다 와서 제공해갖고 쓴 전국 도민수문에 난 자료입니다. 자, 이제 과제입니다. 경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임진, 정유, 양란의 뒤처리가 미비해서 결국은 치국 치민을 못하고 한일 합방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 한일 합방 이후에 정신 못 차리고 있어갖고 전쟁 뒤처리, 이 전쟁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얘기합니다만 남북 분단으로 이어져 국민적 고통을 오늘까지 안겨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제로서는 우선 민관학 연구 관계자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조사 연구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일 양국의 양식 있는 관계 인물들과 교류 협력을 계속 해나가 두터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걸 일시적으로 말고 조직적이고 장기적 대책과 확산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이번 여기 보세요. 이 정책 토론을 개최한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런 일을 하자고 대의사를 뽑아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이 역할을 할 때는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가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적, 국민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매국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됐던, 저도 선조가 남원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많이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